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박 영감님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재활용 쓰레기장을 정리합니다. 젊은 시절 번듯한 대기업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쉼없이 달렸던 그가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 왜 편안한 노후 대신 최저 시급을 받으며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걸까요? 그의 낡은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몇 장과 신용카드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용카드의 사용 알림 문자는 박 영감님이 일하는 이 새벽에도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55게임 11만원 결제, XX 배달 3만원 결제. 사용자는 박 영감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각 집 건넌방에서 컴퓨터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깨어있는 사람. 바로 박 영감님의 42살 아들 민석 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 큰 자녀를 품 안에서 내보내지 못해 결국 노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 아버지의 참혹한 고백이자 대한민국 3040 캥거루족의 서늘한 현주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가맨 이 지독한 끈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탄냈는지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박 영감님에게 아들 민석 씨는 늦둥이이자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자식인 만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민석 씨는 머리도 좋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영어 점수도 높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박 영감님은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는 평범하고 행복한 노후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비극은 민석 씨가 첫 직장에서 6개월 만에 퇴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사가 꼰대다,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사표를 던지고 나왔을 때 박 영감님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 아직 젊은데 더 좋은 곳 가면 되지. 좀 쉬면서 준비해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쉼이 10년, 아니 15년이 될 줄은 말입니다. 처음 12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퇴직금의 일부를 헐어 노량진 학원비와 고시원비를 대줬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좌절했고 그 좌절을 술과 게임으로 달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30이 넘어가고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자 민석 씨는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에는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잤습니다. 밥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고 담배와 술은 박 영감님의 카드로 샀습니다. 박 영감님과 아내 김 여사가 이제 그만 취직 자리 좀 알아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민석 씨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그때 나 유학만 보내줬어도 이렇게 안 됐어.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그래? 지금 나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야?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 하지만 박 영감님 부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족해서 아이가 저렇게 길을 못 펴나 보다 싶어 더 챙겨주고 더 눈치를 봤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영원한 어린아이로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나이가 35이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타 쓰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인생 한방, 즉 리셋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월급 받아 사는 건 시시해 보였고 늦은 나이에 밑바닥부터 시작할 용기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손을 댄 것이 주식과 코인이었습니다. 아빠, 딱 3천만 원만 줘봐. 내 친구가 고급 정보 줬는데 이거 3배는 확실히 가는 거야. 이번에 이거 터지면 내가 아빠 차 바꿔줄게. 나도 효도 한번 하자. 박 영감님은 망설였지만 아들의 그 효도라는 말, 그리고 이번만 성공하면 아들이 방문 밖으로 나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노후 자금 통장을 깼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3천만 원은 2달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돈을 날린 민석 씨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탓했습니다. 아빠가 돈을 늦게 줘서 타이밍을 놓쳤잖아. 그때 바로 넣었으면 대박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칠순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아버리는 40대 아들. 집안에는 늘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김 여사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게 평생의 낙이었던 어머니는 밤새 게임을 하느라 낮 2시에 일어나 밥 줘.
반찬이 이게 뭐야 라며 투정 부리는 아들을 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김 여사는 2년 전 위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민석 씨는 상주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아들이 참 점잖네라고 인사치레를 할 때마다 박 영감님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남은 건 늙은 아버지와 무능력한 아들, 그리고 반토막난 노후 자금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면 아들이 좀 달라질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의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밥과 빨래, 청소를 이제 늙은 아버지가 해야 했습니다. 박 영감님이 내 방 청소는 내가 좀 해라라고 하면 민석 씨는 엄마 없다고 나 구박하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청소나 해야겠어? 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박 영감님은 살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아들의 카드값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간신히 얻었지만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배달 음식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고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며 박 영감님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 영감님이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부업체였습니다. 박민석 씨 아버님 되시죠? 아드님이 연락이 안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이자가 3달째 밀렸는데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집에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 박 영감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집에 뛰어들어가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민석아, 너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 씨는 부스스한 얼굴로 짜증을 냈습니다. 아, 씨. 왜 남의 잠을 깨우고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투자 좀 하다가 꼬인 거야. 금방 복구해. 알고 보니 빚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쓴 돈이 원금만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인생 리셋을 꿈꾸며 해외 선물 옵션이라는 도박판에 뛰어들었다가 전 재산을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억 5천. 평생을 모아 마련한 이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데 이 집에 압류가 들어오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모른 척하고 집을 지키느냐 아니면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리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박 영감님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다. 이번만 막아주면 내 아들도 정신 차리겠지. 빚 독촉에 시달리면 애가 어떻게 재기를 하겠어. 박 영감님은 눈물을 머금고 30년을 산 아파트를 금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아 빚을 갚아주고 나니 남은 돈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빌라 전세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박 영감님은 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민석아, 이제 아빠는 빈털털이다. 이 집이 우리 마지막 보루야.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편의점 알바라도 좋으니 뭐라도 시작해라. 아빠가 더는 널 지켜줄 힘이 없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 영감님의 남은 인생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석 씨는 짐을 나르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 연기를 뿜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누가 집 팔래? 그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었다고. 아빠가 겁먹어서 혼자 오버해서 판 거잖아. 그래놓고 왜 나한테 생색이야? 그건 아빠 선택이잖아. 내 탓하지 마. 그건 아빠 선택이잖아. 그 한마디가 박 영감님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70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노후. 자금을 다 털어빚을 갚아준 자식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 영감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괴물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괴물을 만든 건 오냐오냐 받아준 나 자신이구나. 아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부모의 재산을 자신에 맡겨놓은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하는 ATM 기계였을 뿐입니다.
이사한 빌라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박 영감님의 카드로 다시 소액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5만 원만, 담배 사게 1,000원만. 늙은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 손길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매일 밤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녀석은 어떻게 살까? 아니, 내가 병이라도 들면 저 녀석이 나를 고려장이라도 하지 않을까? 결국 박 영감님은 인생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영감님은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동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양료 청구 소송과 퇴거 불응에 따른 접근 금지 신청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네,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법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어르신도 아드님도 둘 다 죽습니다. 그날 저녁 박 영감님은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치킨 냄새에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영감님은 아들 앞에 치킨과 함께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서가 먹어라. 그리고 이거 봐라. 아들은 닭다리를 뜯으며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퇴거 통보? 아빠 미쳤어? 나더러 나가라고? 갈 데도 없는데? 박 영감님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라. 다음 달 말일까지 시간 주마. 그때까지 안 나가면 법대로 집행관 불러서 짐 뺄 거다. 그리고 내 신용카드 지금 내놔라. 정지시켰다. 아들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식탁을 엎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늙어서 노망났어? 자식을 길바닥에 내쫓아? 법? 해봐.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이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아들의 폐악질에 박 영감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혹은 불쌍해서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다 잃었다. 내가 죽는다고 협박해도 이제 안 통한다. 너는 42살이다. 사지가 멀쩡한 성인이야. 내 밥벌이는 내가 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련다. 다음 날부터 박 영감님은 방문을 잠그고 아들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도 비웠습니다. 아들은 처음 며칠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찼지만 아버지가 꿈쩍도 하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이 끊기니 담배도 못 피우고 배달 음식도 못 시키게 되자 아들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구나. 한 달 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은 짐을 쌌습니다. 갈 곳이라곤 고시원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아빠 진짜 너무하네. 내가 성공해서 복수할 거야. 마지막까지 아들은 반성 대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이 떠난 텅 빈 빌라. 박 영감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쫓아낸 비정한 아비. 하지만 박 영감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품 안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느니 거친 세상에 던져져서라도 제 발로 서기를 바라는 피눈물 나는 부정이었습니다. 현재 민석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고되니 딴 생각할 겨를이 없고 일당을 받아 밥을 사 먹으며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아버지에게 연락은 없지만 언젠가 제 밥벌이를 하게 되면 소주 한 병 사들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박 영감님은 경비 일을 계속하며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혹시 모를 자신의 병원비와 진짜 노후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영원한 숙주가 아닙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등골을 파먹는 캥거루족. 그것은 자식의 무능력함 탓도 있지만 때를 놓치고 품에서 놔주지 못한 부모의 잘못된 사랑 탓도 큽니다. 내가 없으면 얘는 못 살아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없어야 자식은 비로소 살 길을 찾습니다. 노후 자금을 털어 자식의 빚을 갚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여러분의 생명줄이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건 아빠 선택이잖아라는 잔인한 말을 듣기 전에 냉정하게 끈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결별입니다. 오늘 밤 잠든 자녀의 얼굴을 보며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아이를 망치고 있는가? 씁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 캥거루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